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골든와이즈 고객 여러분, KB국민은행 골든와이즈 송년 홈파티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선물 드릴 와인을 소개할 와인 컨설턴트 김만홍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선물은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열어보시면은 샴페인 한 종류와 그 다음에 레드와인 한 종류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설명서도 같이 보내드리니 이거는 차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으신 샴페인은 얼음과 물을 이용해서 차갑게 칠링을 한 이후에 오픈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르크마개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 그 다음에 이 캡슐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가볍게 돌리셔서 캡슐을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코르크마개, 와이어, 철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반대로 돌리셔서 푸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와이어를 풀 때 긴장을 하지 않으시면은 펑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와이어를 풀으실 때 묶여있는 반대 방향으로 풀으신 이후에 이 와이어를 제거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주먹을 이용해서 코르크마개 윗부분을 막으신 다음에 병을 가볍게 돌리시면 이 안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코르크마개가 손 안에서 점점 위로 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가볍게 마개를 제거해 주시면 쉽게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잔에 샴페인을 따르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오늘 두 개의 와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시는 샴페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샴페인입니다. 난파선에서 인양된 샴페인을 현대식으로 복원을 한 샴페인인데, 라벨을 보시면은 이 샴페인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이지겐코 모노폴이라고 하는 샴페인을 만드는 하우스, 그리고 이 생산자 이름을 달아서 포도원의 명칭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이지겐코 모노폴은 플로롱스 하이직이 18세기 중반에 설립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이 샴페인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큰 이슈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를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페인을 주문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세계대전 당시에 이 샴페인을 주문하게 되는데, 이때 운송 과정이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 지방을 통해서 스웨덴, 그리고 다시 핀란드에서는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운송하는 계획으로 이 샴페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이송하는 독일의 잠수정이 군수선으로 오인을 한 다음에 격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샴페인은 해저 밑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1998년도 스웨덴 잠수정이 이 옌셴핑호를 발견하게 되고, 침몰된 이 선박과 함께 이 샴페인을 인양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샴페인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해저 64m 지하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숙성 조건에서 보관된 이 샴페인은 세상에 알려진과 동시에 경매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침몰된 3,000병 중에서 500병가량의 샴페인은 그 당시에 이 저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2,400병에서 500병 정도가 회수를 하면서 99년도에 영국 런던 소더비라고 하는 이 경매시장에 이 샴페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병당 굉장히 비싼 가격인 400만 원 정도의 경매시장에서 낙찰이 됐는데, 사실 이 가격은 40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가격이 더욱더 이 프리미엄 가격이 붙으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 10위에 이 샴페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크리스트 경매에 참여했던 24병, 그 다음에 이걸 마셨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보관되어 있는 샴페인 맛에 또 한 번 놀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숙성에 대한 부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샴페인의 병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성조기 모양의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생산된 이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에 이 미국 성조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맛 때문에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때 샴페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샴페인처럼 굉장히 단맛을 강조한 맛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는데, 배에서 인양한 샴페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 그대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맛, 그 다음에 미국의 맛, 그 다음에 영국의 맛, 러시아의 맛, 이런 식으로 당도에 따라서 이런 맛들을 국가별로 지칭을 하고 있었는데, 인양된 샴페인의 잔당, 당분이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선호했던 단맛이기 때문에 라벨을 보시면 하이지겐 코 모노폴, 이거는 샴페인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자그마한 글씨로 구 아메리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불어로 구는 맛을 뜻하고요. 아메리깡은 미국을 상징하는, 그다음 미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맛이라고 하는 이 샴페인 이름으로 인양된 샴페인을 출시한 게 아니라 복원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원한 제품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일부 제품만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의 물방울 마리아주 편의 5권에서 이 샴페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지겐 코 모노폴은 영국식 발음이고요. 불어로는 에이드식 앤 코 모노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판매가 되는데, 마리아주 편에서는 에이드식 코 모노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샴페인의 이 소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하이지겐 코 모노폴 구 아메리깡을 배에서 인양한 재현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즐기시면서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그 다음에 행복하게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개할 와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스드 리비앙이라고 적혀 있고요. 마스는 불어로 농장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리비앙은 이 포도원의 실제 이름인데, 그래서 직역을 하면 리비앙 포도원 혹은 리비앙 농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부드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드장은 이 소유주의 별명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소유주의 아버지가 장 피에르 띠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검은 피부의 작은 키, 그래서 부드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게 이 와인의 명칭에서 유래가 됩니다. 참고로 부드는 불어로 자그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뒤에 붙은 장은 이 사람의 닉네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와인은 지금 SNS상,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내추럴 와인인데요. 내추럴 와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 드시는 마스드 리비앙 포도원의 부두잠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포도 재배에 있는데요. 특히나 포도 재배에서 화학제, 소위 알고 계시는 비료나 살충제,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방식, 또는 유기농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불어로는 비오디나믹, 영어로는 바이오다이나믹, 이 농법을 사용해서 수확한 포도만을 가지고 만든 와인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기농 와인, 그 다음에 내추럴 와인, 이렇게 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만들면 무조건 내추럴 와인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내추럴 와인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포도는 무조건 유기농 혹은 비오디나믹 방식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재배 방식을 사용해서 수확한 포도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양조 과정에서도 화학 제품을 첨가하지 않고 양조한 와인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유기농 방식의 포도를 사용해서 양조 과정에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기농 와인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양조 과정에서 소량의 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와인들은 비오디나미 와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이 마스터 리비앙의 보드잔 같은 경우는 유기농,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조 과정에서도 일체 화학제를 첨가하지 않은 진정한 내추럴 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내추럴 와인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올해 프랑스에서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인증, 뱅 메터드 나뚜르라고 하는 이 로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와인들, 특히나 프랑스 와인에서는 두 가지 로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고의 하단 부분에 간략하게 보시면은 두 개에 대한 표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비트 아주테라고 적혀 있는, 근데 그 앞에 30mg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 술피트 아주테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첨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명칭, 그 다음에 로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추럴 와인을 얘기할 때 양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제, SO2 이산화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언급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SO2 양이 상대적으로 내추럴 와인에 비해서는 2배 혹은 3배 정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마스터 리비앙 같은 경우는 SO2가 최소한 30mg 이하로 들어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랑스 정부에서 최근에 내온 기준에도 다 이행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 메소드 나뚜르의 이 인증된 와인들을 총 12가지 규제에 따라서 내추럴 와인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크게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 재배 혹은 비오디나미 재배를 통해서 수확한 포도를 사용해야 되고, 양조 과정에서 그 어떠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O2 이산화황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내추럴 와인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이렇게 인증, 그 다음에 로고를 사용함과 동시에 앞으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와인 생산, 특히나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국에서도 이러한 인증이나 로고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추럴 와인이 이렇게 법제화함과 동시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 내추럴 와인은 소량으로 생산되는, 특히나 이 생산자들의 철학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만 이행하면은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와인, 즉 철학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대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하면서 내추럴 와인을 소량 생산이 아닌 대량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서도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드시는 여러분들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와인의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장르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드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드시는 두 번째 이 내추럴 와인은 특히나 한식하고 가장 좋은 페어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드셔보시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접하시는 우리나라 음식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매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레드 와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추럴 와인에서 SO2를 최소화로 사용했기 때문에 와인을 오픈하자마자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향과 방향성, 그 다음에 풍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생산자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성 양조가입니다. 마스터 리비앙은 프랑스 남부의 론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남부로는 굉장히 햇살이 풍부한, 그래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굉장히 농축되고 파워풀한 스타일인데, 이 생산자는 그러한 스타일보다는 여성 양조가답게 굉장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우아한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존에 드셨던 남프랑스 와인, 특히나 론지방 와인과 비교하셨을 때는 조금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강좌를 진행할 때 혹은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내추럴 와인에 대한 결함입니다. 자, 내추럴 와인은 특히나 결함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브레타노미세스 혹은 약자로 브레트라고 하는 이 변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브레트라고 얘기하는 균에 걸렸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향 중에 하나가 양말, 땀에 밴 양말 냄새입니다. 근데 이 향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브레트라고 하는 결함을 오리고기 향 혹은 훈향, 그 다음에 약간의 이 베이컨과 같은 이런 향들로 인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동일한 향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썩은 치즈, 반창고 향,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말이 땀에 밴 듯한 굉장히 좀 불쾌한 향.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마시는 분들 중 일부 중에서는 주변에서 내추럴 와인이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브레트라고 하는 결함을 갖고 있는 와인들 중을 이런 향들을 참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참아가면서 마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선물로 드린 이 마스터 리비앙은 이 브레트에 대한 결함이 없이 굉장히 순수한 과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고품질적인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와인을 즐기실 때 와인을 드시다 보면은 침전물들이 많이 잔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제를 첨가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제제 혹은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와인 속에 있는 효모 혹은 단백질, 그 다음에 다른 침전물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O2를 최소화 혹은 안 넣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보관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생산자의 와인은 워낙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병숙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해당 와인을 즐겨보시면 훨씬 더 즐겁게 와인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그럼 언제나 KB국민은행 골든와이즈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